안녕하세요. 경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쉬운 경제학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전쟁 뉴스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이야기네. 투자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금융시장은 언제나 정치보다 먼저 전쟁의 냄새를 맡습니다.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쟁 뉴스가 나오고,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중동 뉴스가 나오고, 달러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시장은 늘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는 중동 긴장, 군사 충돌, 외교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가를 움직일까? 달러를 움직일까? 금 가격을 움직일까? 아니면 주식시장을 흔들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투자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위기인가 기회인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동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세계 경제에는 항상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가격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 움직입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 내부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전쟁이 날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계 자본의 흐름을 어디로 밀어넣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사태를 정치 뉴스가 아닌 투자자의 지도 위에서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건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투자 시나리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란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이란은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밸브 같은 존재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 역시 세계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란은 세계 에너지 운송의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이동합니다. 숫자로 보면 하루 약 2천만 배럴에 가까운 석유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 마른 곳, 이 해협에서 긴장이 발생하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가격 전체가 영향을 받는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유가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세계 유가는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역시 석유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잊기 쉬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단순히 석유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 물류, 화학, 제조, 농업, 거의 모든 산업의 비용 구조가 변합니다. 즉, 유가는 세계 경제의 기본 비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란 뉴스를 들으면 먼저 군사 상황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질까? 만약 이 통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세계 석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사태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뉴스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정말로 에너지 시장을 흔들 만큼 큰 사건일까요? 아니면 단지 뉴스만 요란한 단기 긴장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란이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이 세계 에너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재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 제재로 인해 이란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상당 부분 고립된 상태입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 금융거래, 투자 유치, 기술 협력, 이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은 석유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현재 이란의 GDP는 대략 세계 20에서 30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란이 글로벌 경제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작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공급입니다. 이란은 제재 때문에 석유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만약 제재가 완화된다면 단기간에 상당한 생산 증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이란은 일종의 잠재적 공급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열리면 세계 석유 시장의 균형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터키, 파키스탄, 이 수많은 국가들과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중심으로 긴장이 발생하면 단순한 양국 갈등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긴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이 중동 뉴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산 가능성. 한 나라의 갈등이 여러 국가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시장 충격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이란 사태를 보면서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사건일까? 아니면 중동 전체 긴장의 시작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따라 시장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융시장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유가, 금,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동 리스크의 진짜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투자자들이 중동 뉴스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시장으로 전이되는 경로입니다. 중동 긴장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가 상승입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석유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공급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항상 위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 혹시라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가격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 유가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석유는 운송비, 생산비, 화학원료, 전력 비용, 거의 모든 산업의 기본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 세계 경제 전체에 비용 상승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들이 중동 긴장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금융시장 재배치입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자산을 재배치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자산이 움직입니다. 금, 달러, 그리고 에너지 관련 자산입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중동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금 가격이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동 위기는 항상 같은 산업을 죽이고 같은 산업을 살립니다. 항공, 물류, 소비재, 화학산업은 압박을 받기 쉽고 에너지 기업, 방산 기업, 원자재 기업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전쟁이 날까?가 아니라 자본이 어느 산업으로 이동할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사태는 정말로 유가를 흔들 만큼 큰 사건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계 석유 시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석유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닙니다. 석유는 사실상 세계 경제의 혈액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크게 움직일 때마다 세계 경제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두 번의 석유 위기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유가는 배럴당 147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는 다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가 상승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유가 상승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는 특정 산업의 초과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 기업, 정유 기업, 해양시추 기업 같은 에너지 산업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항공사와 물류 기업들은 연료 비용 상승으로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유가를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경제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로 봅니다. 지금 이란 사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유가는 단기적으로 흔들릴까? 아니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만들까?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금과 달러의 움직임과도 연결됩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등장하는 두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보다 더 강력한 안전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제 무역은 달러로 결제됩니다. 석유 역시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달러를 찾게 됩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달러 유동성 수요라고 부릅니다. 금 역시 비슷한 이유로 움직입니다. 금은 국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 금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중동 긴장이 높아질 때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들은 항상 보험을 사려고 합니다. 금은 바로 그 보험 같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 가격이 말해주는 것이 뉴스보다 더 솔직하다. 지금 이란 사태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금과 달러의 움직임을 통해 위기의 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역사적으로 중동 위기가 발생할 때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투자자들은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전쟁 뉴스가 나오면 주식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상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식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장은 다시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 걸프전 당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시장은 큰 불안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 시작되자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보다 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전쟁 가능성이 있을 때는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명확해지면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막대한 재정 지출을 동반합니다. 군사 장비, 방위 산업, 기술 개발, 이런 분야에 큰 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방산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에너지 기업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시장 전체가 떨어질까가 아니라 어떤 산업이 살아남을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이란 사태를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긴장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외교적 충돌과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지만 확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과 달러 역시 단기적인 반응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 갈등 확대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중동 여러 국가가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질 경우 유가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 기업, 방산 기업, 원자재 기업 같은 산업이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충격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직접 개입하면서 상황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전체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나리오는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지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할 투자자의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란 사태를 바라보면서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자본의 흐름을 어디로 바꿀까? 세계 금융시장은 항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중동 긴장이 높아질 때 에너지 기업들이 강해질 수 있고 군사기술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과 같은 안전자산 역시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뉴스보다 과장된 공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극단으로 갈 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사태 역시 단순한 지정학 뉴스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통화 시스템, 금융시장, 이 모든 것이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도 낙관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훨씬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